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우리는 삶을 너무나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남과 비교해서 좀 뒤처진다고 느껴진다거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걸림에도 우리는 철푸덕 주저앉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의 무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내 인생은 너무나 중요해서 실수나 실패 따위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 나는 남과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하고, 내 아이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하고, 국가는 이런 곳이어야 하고. 정말 끝도 없이 우리는 자기 생각을 끌어안고 이런저런 잣대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나요? 그럼 지금부터 날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적어가면서 이것이 왜 힘든 거지? 이유를 적어보세요. 더 이상 왜?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생각에 갇혀서 내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알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류시아님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에서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가벼움을 경박함으로 여기는 시각이 나에게 있었다. 가벼움은 비문학적이고 속물근성의 드러남이며 추구의 길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치부했다. 그래서 가벼움을 경계하고 가벼운 철학이 정신에 스며들지 못하게 막았다. 나로 하여금 글을 쓰도록 떠담인 것 자체가 생의 무거움이라 할 수 있다. 내 관점에서 가벼움은 곧 의미와 깊이의 부족이었다. 그래서 가벼운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가지 않도록 밤마다 묵직한 번민의 돌로 내 혼을 눌러놓았다. 나뿐 아니라 작가는 가벼움보다는 무거움에 대해 할 말이 더 많다. 모든 인간의 공통된 상황인 고독과 절망, 혼돈과 모순을 외면하고 어떻게 예술을 할 수 있겠는가? 수행과 추구 역시 자신의 발목에 드리워진 쇠사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니다. 고우가 그랬고 시타르타가 그랬듯이 빛을 발견하려면 먼저 어둠 속을 더듬어야 한다. 광부는 어두운 갱도 끝까지 파내려가 중력의 무게에 단단해진 보석을 손에 쥔다. 나는 가벼움을 원 밖으로 밀어냈으며 유행에 휩쓸려 다니는 어린 영혼들은 나의 원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들의 숨과 내 숨의 결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어디에 가벼움이 있는가? 우주 공간을 운행하는 행성들과 블랙홀까지도 무거움을 시연하고 있다. 삶이란 진지하고 숙연한 과제인데 세상은 경박한 소란으로 가득하고 꾸며낸 깊이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내 앞에 오면 심각해지고 무거워졌으며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주위에 모이게 되었다. 하루는 10명 가까운 남녀가 내 집필실에 모여 앉아 있는데 서로를 압도하는 검은색 옷차림과 비장한 얼굴들로 인해 특수분장을 하지 않아도 컬트 무비 촬영이 가능할 정도였다. 내가 왜 다들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왜 심각한 거야? 무슨 일 있어? 하고 묻자 모두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했다. 나 자신과 주위의 무거움에 물린 나머지 나는 차츰 재미있고 덜 심각하고 마음이 더 열려있으며 감정이 덜 분열증적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 더 단순하고
세상에 대해 더 분명한 애정을 품고 있는 사람을.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다음 문장을 발견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처럼 가벼울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추구한 것이었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 그래야 비상할 수 있고 정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높은 곳에서 멀리 볼 수 있다. 깃털처럼 중심도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처럼 가볍게 날 수 있어야 한다. 새는 뼛속에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있어서 비행할 수 있듯이 존재 안에 자유의 공간이 숨쉬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경박한 가벼움이 아니라 자유를 품은 가슴의 가벼움이다. 깨달음에 이른 후 시타르타가 제자들에게 한 첫 번째 강의는 인생은 괴로움이고 고통이다 라는 것이었다. 불교도뿐 아니라 비불교도들도 이 진리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모든 불상은 왜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을까? 심지어 크게 웃는 불상도 있다. 그렇다면 생에 대한 정의는 괴로움에서 출발해 궁극의 웃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자신을 생각의 무거움으로 짓누르는 시기를 지나 경쾌한 혼의 길로 나아가는 것. 나는 티베트 여행 중에 밀라레파가 수행했다는 동굴을 찾아갔었다. 밀라레파는 티베트 불교에서 최고의 수행자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부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삼촌과 숙모에게 전 재산을 강탈당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은 어머니는 밀라레파에게 흑마술을 배우게 해 삼촌의 일가 친척을 몰살시켰다. 문헌에 기록된 수행자들 중에서 가장 무겁고 어두운 삶이다. 밀라레파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지새다가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히말라야 동굴 속에서 무명천 한 조각만 걸치고 고행을 시작한다. 쐐기풀로 만든 죽만 먹었기 때문에 몸이 파랗게 변해 동물로 오해한 사냥꾼이 활을 쏘았을 정도였다. 그렇게 시타르타의 고행에 버금가는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른 밀라레파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 그는 어떻게 마침내 날 수 있게 되었을까? 나는 이것이 생각의 무거움을 이겨내고 혼의 가벼움에 이른 최고의 은유라고 생각한다. 날 수 없다면 정신적 자유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양쪽 어깨에 날개를 달고 있다 해도 마음의 유연함이 부족하면 기쁨이 사라진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밑줄 긋지만 가벼움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을 향해. 새가 경박하다고 누가 말하나? 새가 무겁다고 누가 말하나? 우리는 온갖 생각들로 정신을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내가 그동안 쓴 모든 무거운 글들과 나를 지배한 어두운 상념들에게 손을 내밀어 화해를 청하고 싶다. 영국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가 소설 섬에서 썼다. 마음이 어두운가? 그것은 너무 애쓰기 때문이라네. 가볍게 가게 친구여. 가볍게. 모든 걸 가볍게 하는 법을 배우게. 설령 무엇인가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가볍게 느껴보게. 그저 일들이 일어나도록 가볍게 내버려두고 그 일들에 가볍게 대처하는 것이지. 짊어진 짐들은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너의 주위에는 온통 너의 발을 잡아당기는 모래늪이 널려있지. 두려움과 자기 연민과 절망감으로 너를 끌어내리는. 그러니 너는
매우 가볍게 걸어가야만 하네. 가볍게 가게, 친구여. 여기까지 루시아님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였습니다. 어떠신가요?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처럼 가벼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깃털처럼 중심도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부유하는 경박한 가벼움이 아니라 존재 안에 자유의 공간을 품은 가슴의 가벼움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지 않나요? 삶에서 맡은 자신의 배역과 자기를 너무나 동일시하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중요성과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서 살짝 떨어져 나와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삶을 훨씬 가볍고 즐겁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새처럼 가볍게 인생이라는 연극 속에서 자유롭게 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삶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언가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일들이 일어나는 대로 순간순간 가볍게 바라보고 행하세요. 진정한 힘은 머리를 꽁꽁 싸매고 애쓰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에 내맡기고 가볍게 즐기는 것에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